미래의 과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OHBN 뇌과학 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심리학 및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송하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뇌과학을 통해 우리 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연구해볼 마음은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은 어떤 활동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온전히 빠져들어 즐기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몰입을 하나요? 친구들이랑 운동을 할 때,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재미난 책을 읽을 때, 무엇을 할 때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몰입을 하는지는 여러분 모두 다르겠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몰입, 바로 이야기에 대한 몰입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또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소설 속에 빨려 들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비단 영화나 소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우리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야기 속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몰입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굉장히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약간 지루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 더 이상 몰입하지 못하고 지루해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에 대한 우리 몰입은 매 순간 변화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몰입은 왜 변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와 미국 시카고 대학과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님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미국 학술지에 이야기에 대한 몰입이 신경 지표 및 기억과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서 총 2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행동 실험과 뇌사진을 찍는 fMRI 실험입니다. 먼저 행동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학 실험을 하러 온 참가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실험실에 도착해서 컴퓨터와 책상, 의자만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보았고 실험자인 제가 방에 들어와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컴퓨터 화면에서 영상을 볼 것입니다. 영상을 보며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내가 얼만큼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막대반은 항상 화면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몰입이 잘 된다고 느껴지면 오른쪽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서 막대발을 오른쪽으로, 반대로 이야기가 점점 지루해지거나 몰입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면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막대발을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영상을 짧게 볼게요. 여러분이 참가자라고 상상하고 아래의 네모 막대를 머릿속에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몰입이 잘 되면 막대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This is your last chance. I'm gonna die. 자, 어떠셨나요? 저처럼 영상에 점점 몰입해서 막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나요? 실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2가지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며 아까의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수상한 마을이라는 소리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정글의 한 마을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들이 수상하게 사라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였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유명한 영국의 미스테리 드라마 셜록입니다.
탐정인 셜록 홈즈가 왓슨 박사를 처음 만나 미스테리한 사건을 해결하는 흥미진진한 드라마입니다. 자, 이제 행동 실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1명의 참가자가 수상한 마을 이야기를 들었고 17명의 참가자는 셜록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은 키보드로 몰입의 정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의 결과입니다. 이 파란색 순간에 참가자는 지루함을 느끼고 왼쪽 방향키를 눌렀고 반대로 이 순간에는 몰입이 높아져서 막대발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참가자, 세 번째 참가자의 결과를 모두 모아 총 21명의 참가자 결과를 색칠하였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초반, 전반적으로 색깔이 파란색이죠. 내레이터가 등장인물과 배경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몰입이 잘 안 된다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을에서 환자 한 명이 실종되었을 때 사람들이 몰입도가 높아졌고 마을의 어떤 한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보일 때 다시 한번 몰입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반전 결말, 알고 보니 수상한 남성이 한 여자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람들이 몰입은 정점을 찍습니다. 자, 이로써 사람들이 몰입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비슷한 몰입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몰입도는 매 순간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몰입이 제일 낮았던 이 장면은 왓슨 박사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일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사람들이 몰입이 고조되었던 이 순간은 셜록이 살인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장면이었습니다. 행동실험 결과는 이야기에 대한 몰입이 매 순간 변화하고 같은 이야기를 볼 때 사람들이 비슷한 몰입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 모든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함께 몰입하고 반대로 단조로운 장면에 사람들은 대부분 흥미를 잃고 지루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동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이야기에 대한 몰입이 어떻게 시시각각 변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야기에 대한 우리 몰입이 매 순간 변할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몰입할 때의 우리 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루할 때의 뇌의 모습, 몰입할 때의 뇌의 모습을 각각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fMRI 실험을 통해 이야기를 보고 듣는 동안 사람들이 뇌 활동을 찍어보았습니다. MRI는 뇌의 사진을 찍는 장비입니다. MRI 실험실에 들어가면 참가자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를 고정한 채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MRI 촬영이 시작되면 기계가 띠디디디디디 소리를 내면서 뇌를 1초마다 찰칵찰칵찰칵찰칵 촬영합니다. 뇌의 사진을 찍는 동시에 참가자는 실험실과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영화를 감상하게 됩니다. 헤드폰도 끼고 있어서 영화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실험자는 밖에서 촬영한 뇌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실험자는 어떤 뇌사진을 보게 될까요? 우선 참가자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뇌의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모두 눈, 코, 입, 눈썹이 있듯 비슷한 구조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뇌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좌뇌와 우뇌가 이어져 있고 바깥에서 옆으로 뇌를 촬영하면 구불구불 주름이 많은 대뇌피질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뇌 속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뇌의 생김새는 우리 모두 비슷하지만 뇌의 활동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매 순간순간 다릅니다. 이 영상은 1초마다 찍힌 뇌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뇌의 어떤 영역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뇌의 신비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뇌의 각 영역은 담당하는 마음 및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뇌의 가장 뒤에 있는 영역은 시각 정보를 처리해서
컵을 보면 아, 내가 컵을 보고 있구나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뇌 사진을 찍으면 이 시각 영역이 활발히 활동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뇌의 맨 앞쪽은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활성화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컵을 구매할까 생각을 하려면 머리의 시각 영역과 판단 영역이 활발히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각 영역이 먼저 컵을 본 후 판단 영역이 컵을 구매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매 순간 뇌의 어떤 영역이 활동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참가자 2명을 MRI에 넣고 뇌를 찍는다고 상상해 볼게요. 두 사람은 아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 그들이 뇌 활동도 당연히 다르겠죠? 프린스턴 대학교 유리아손 연구진은 마찬가지로 여러 참가자들이 뇌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번엔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원래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던 두 참가자의 뇌가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 곧 나와 내 친구의 뇌 활동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영화를 보며 활동이 비슷해진 뇌 영역을 노란색으로 색칠하였습니다. 단순히 한두 영역이 아니라 뇌의 전체에 걸쳐 비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행 연구는 나와 내 친구의 뇌 활동이 평상시엔 다르다가도 똑같은 영화를 보면 비슷해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사람이 영화에 더 몰입을 하고 있다면 뇌가 더욱더 비슷해질까요? 영화가 흥미진진해서 정말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든 순간에 나와 내 친구의 뇌가 더 비슷해질까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참가자에게 수상한 마을 이야기와 셜록 드라마를 틀어주고 뇌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흥미진진한 장면에서 사람들의 뇌가 어떤 모습일지, 지루한 장면에서의 뇌는 어떤 모습일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몰입이 잘 되는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이 뇌는 굉장히 비슷해졌고 반대로 지루한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뇌가 비교적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몰입을 하면 할수록 나와 내 친구의 뇌가 마치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비슷해진다는 재미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행동 실험으로 사람들이 얼만큼 몰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fMRI 실험으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만큼 몰입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혹시 그들이 뇌 영상만을 보고 아, 지금 이 사람은 지루하구나, 몰입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뇌 활동만으로 시시각각 이야기에 얼만큼 몰입하고 있는지 맞춰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게 뇌 사진을 보여주고 자, 이건 지루할 때의 뇌의 사진, 이건 몰입할 때의 뇌의 사진이라는 것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새로운 뇌 사진을 주고 이 사람이 몰입하고 있을까, 지루해하고 있을까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먼저 뇌의 어떤 영역이 활발히 활동하는지를 보고 인공지능이 몰입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예측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뇌의 어떤 영역이 활발히 활동하는지로는 몰입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몰입에 중요한 다른 뇌의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공지능에게 뇌 영역과 다른 뇌 영역 간의 대화가 얼만큼 활발히 이루어지는지로 몰입을 예측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계가 성공적으로 몰입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뇌 영역 간 대화는 몰입을 예측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의 결과는 뇌 영역 간의 대화를 어떻게 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지가
우리가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신경학적 원리임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친구에게 너 이야기에 얼만큼 몰입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도 친구의 뇌 활동을 알 수 있다면 친구가 얼만큼 몰입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었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우리는 뇌과학을 통해 이야기에 어떻게 몰입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학회에 출간된 최근 연구를 소개해드리며 마음과 행동 그리고 뇌를 연구하기 위해 행동 실험과 fMRI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행동 실험에서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보거나 들을 때 비슷한 몰입을 경험하고 몰입은 매 순간 변화하며 특히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 더 몰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뇌사진을 찍는 MRI 실험을 통해 같은 이야기를 볼 때 사람들이 뇌 활동이 비슷해지고 특히 이야기에 몰입하는 순간 더욱 비슷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영역 간 대화가 얼만큼 활발히 이루어지는지로 몰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몰입하면서 재밌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시간이 심리학 및 뇌과학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미리 보내주시고 여러분 모두 여름 OHBM 학회에서 하는 온라인 세션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봐요. 안녕.